배관 성능 시험하는 방법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됐어도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 그죠? 2027년도가 되면 우리가 설계미 시공이 이제 과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방 점검 실무 문제가 이제 한 과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통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개통도를 통해서 고장을 진단할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그 개통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개통도를 그리고 그 개통도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강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정합 방식입니다. 정합 방식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압력 챔버에 물 교환하는 순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성능 시험 배관 성능 시험하는 방법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됐어도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하실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좀 이렇게 막 잘 쓰지 않는 용어들, 뭔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여기는 명칭이 뭐예요? 개폐밸브예요, 개폐밸브. 그죠? 얘는 성능시험 개폐밸브에는 유량 조절 밸브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줘야지, 뭐, 앞에 있는 1번 뭐 밸브, 2번 밸브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성능 시험을 할 때, 성능 체절 운전을 할 때 이 릴리프 밸브를 잠가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안 잠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그리고 안 잠그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비정상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잠그냐 여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얘를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자동으로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압력 스위치나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에서 일단은 자동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펌프는 계속 기동을 하게 될 거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폐 밸브를 잠궈줘야 돼요. 그죠? 왜? 이 펌프가 계속 기동하면서 어떤 2차 측에 압력을 과압을 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압력이 못 견디고 터질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알람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서 뭐 계속 막 사이렌이 온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를 잠궈줘요. 원래는 안 잠궈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하겠죠. 왜냐, 이 펌프가 계속 돌았을 때 다른 시스템의 개통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체절 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건물에서 뻥뻥 터진다면, 그러면 뭐 오동작 한번 하면은 건물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잠그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책들이 얘를 잠그고 하자, 우리도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잠그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절안을 해야 되겠죠. 절안을 하고 이 개폐 밸브는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수동에서 기동을 하게 되면 이 압력 스위치에 압력이 쭉 올라가겠죠. 그죠? 이때 주의할 거는
대부분 주펌프는 Y델타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기동을 할 때는 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정상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돼. 왜? 아까 이 시퀀스에서 타이머가 Y에서 델타로 넘어가면서 정상 기동할 때까지 그 상태의 체제를 봐야 돼요. 체제를 확인하고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해서 이 펌프 면판에 있는 전격 토출 양까지 유량을 올려요. 그랬을 때 얘가 이게 이제 우리 하자안전 기준에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격 토출 양일 때 전격 토출 양정 토출압 이상 나오게 되면 됩니다. 원래는 이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전격 토출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상 나오면 정상이죠. 물론 체절압력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운전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성능시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 문제에서는 이 성능시험 배관 구경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막대 유량계가 전부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호로셀 유량계가 생겼죠. 호로셀 유량계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격 유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달아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이제 40A부터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더 낮은 것도 있지만 40A부터 많이 써요. 40A, 50A, 65A, 뭐 80A, 100A 이렇게 쓰는데 얘는 최대 측정할 수 있는 게 550 LPM이에요. 얘는 1100, 얘는 2200. 여기도 좋죠? 얘는 3300, 얘는 4500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호로셀 유량계가. 그래서 자, 내가 이 명판에 있는 전격 토출 양이 얼마짜리냐? 그죠? 예를 들어서 390LPM짜리다. 390LPM 곱하기 1.75를 해서 이거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선정하면 배관도 자동적으로 이 배관 구경에 맞는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호로셀 유량계로 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 교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물 교환 방법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면 밸브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죠? 밸브를 잠그고 얘를 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물을 빼버리면 펌프가 다 돌아올 거니까, 그죠?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버리니까 물이 압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기 전에 주의할 거는 펌프를 다 수동이나 정지로 놓고 해야 돼요. 그죠? 펌프를 수동 상태로 놓고 얘를 폐쇄하고 배수 밸브를 개방해요. 배수 밸브를 개방하는데 얘가 여기에 공기압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잘 이렇게 배수가 되는데 공기압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이 안전밸브를 캡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 줄줄줄 빠지죠. 근데 가급적이면 얘를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전밸브는 사실은. 그러면 얘를 안 건드리고 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압력 스위치에 보면 이렇게 동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동관을 열어주면 물이 잘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배수하면 된다. 배수해서 배수가 완전히 된 다음에는 얘를 살짝 열어서 반드시 청소를 한번 해주고, 안에 있는 스케일 같은 게 많이 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있어요. 이 압력 챔버 방식에서 펌프가 자동 기동을 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서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있는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 동간이 잘 막혀요. 오래된 것들은. 거기에서 찌꺼기 같은 게 이 간이 이제 저기 18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찌꺼기가 꽉 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펌프가 압력이 안 떨어져가지고 펌프가 안 도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펌프가 기동을 했는데 안 멈춰. 뭐냐면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똑같은 경우죠. 막혀가지고 여기는 압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압이 떨어졌다가 여기에 있는 부유물이 막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거기를 구멍을 막는 거야. 막으니까 이제 이쪽 압력 스위치 쪽으로 물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물을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펌프가 정지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압력 스위치 고장입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 새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뜯어서 여기 이제 청소를 해주면 안에 찌꺼기가 꽉 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기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주면, 이거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물질들 엄청 많아요. 녹물 고여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같이 배수해주는 역할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나왔었죠? 부합식인 경우에는 여기다 뭐를 설치해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죠. 물올림 장치. 물올림 장치는 마중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펌프가 원심 펌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원심 펌프에서는 원심력에 의해서 이 중심축에 진공을 형성을 시킨다 그랬죠. 진공 형성을 시켜서 펌프를 이렇게 이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꿔서 넣는데, 결국은 여기가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진공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석션을 못 하는 거예요. 흡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는 항상 충만한 상태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여기서 공급을 해주고, 얘가 이제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흡입식 배관이 누수되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먼저 새는 거 보려면 얘를 잠궈줘야 되겠죠. 그죠? 물올림 장치를 잠궈주면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올림 컵이 있어요. 펌프에 물올림 컵이 있고, 얘는 뭐예요? 에어를 빼주는 벤트 역할을 하는 거라 했죠. 얘를 열어주면 물이 막 이렇게 솟구칠 거예요. 솟구치다가 여기에서 이 배관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 더 이상 솟구치지 않고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물이 쑥 빠져버린다. 이렇게 물이 쑥 빠지면 뭔가 샌다는 얘기죠. 그죠? 새는 이유는 여기 펌프 축에서 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호트밸브에서 새는 것, 그죠? 호트밸브에서 새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합식의 최대 단점이 물과 공기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배관이 잘 썩어요. 배관이 이렇게 누수되는 경우, 배관이 깨져서 누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가 돼가지고 점검 나갔을 때 낭패 보는 게 뭐냐? 야, 호드밸브 불량이니까 호드밸브 교체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호드밸브 그러면 공사 가격 넣었을 거 아니에요. 딱 넣어서 가서 보니까 호드밸브가 고장이 아니고
대부분 배관이 빵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이쪽을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배관에서 새는지 효도밸브에서 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압력 스위치가 계속해서 압력이 저하되는, 압력이 어디서 누수가 돼가지고 압력이 빠지는 원인을 찾는 방법. 그럼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제일 처음에는 압력 챔버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겠죠. 누기가 된다든가. 이런 거, 안전밸브에서 누기가 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은 안 나와요. 근데 공기 입자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살살살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계속 줄어드니까 펌프가 잦은 기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압력을 채워놓고 얘를 잠그면 된다 했어요. 얘를 잠그면 얘를 잠궜을 때는 만약에 얘가 원인이 아니라면 압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압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압력 챔버 불량.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잠궜을 때 새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상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항상 주펌프와 충합펌프 두 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충합펌프의 체크밸브에서 새는지, 주펌프의 체크밸브에서 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밸브를 압력을 채우고 빨리 잠궈주는 거죠. 그죠? 압력을 채우고 빨리 잠궈주면 더 이상 이쪽으로 역류가 안 되겠다고 봐야 돼. 물론 얘도 고장이고 얘도 고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고 잠궈주면 더 이상 압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 체크밸브 고장이다. 근데 사실은 이 체크밸브 고장은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고장은 어디서 나느냐? 이 옥상 수조에 있는 이 체크밸브가 고장이 잘 나요. 왜 고장이 잘 나냐면 우리 소방은 어떻게 해요?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계통에서 물이 이렇게 딱 차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이 부분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요. 왜? 배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관 안에 있는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갔겠다. 빠져나갔겠어요. 못 빠져나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식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용존산소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굉장히 부식이 심하게 발생을 하더란 얘기죠. 체크밸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침식이 계속 생기면서 체크밸브가 구멍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역류돼서 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자, 펌프를 안 돌렸고 뭔가 여기서 물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방원련 하려고 물을 쳤어요. 근데 이제 옥상 수조에서 물이 열려서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열려서 다시 닫으려고 그러니까 이물질이 딱 깨가지고 그죠? 안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니. 그래서 여기 이제 옥상에 있는 체크밸브가 주로 이제 고장을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 뭐 있어요? 송수관에도 보면 체크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송수관에서 체크밸브가 달려 있는데, 송수관에서도 간혹가다
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얘를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얘를 거꾸로 달아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계속 흘러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래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거꾸로 달겠냐 설마.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란 얘기죠. 심지어 저는 뭐를 봤냐면 요거 유리안개를 거꾸로 달아놓은 사람도 봤어요. 방향을 반대로 해놓으니까 성능시험을 하면 유리안개 성능시험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경우도 찾을 수 있겠죠. 이 성능시험 대관에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성능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원인을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능이 나오지 않은 원인 하나. 자, 얘가 고장인 경우, 얘가 역방향으로 달려있는 경우. 2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봤어요. 이 개폐 밸브가 녹이 슬어가지고 안 열려. 물이 한 방울도 안 나가있죠. 심지어 한 방울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한 방울이 아니더라도 조금 나가더라도 얘가 막혀 있다면 성능 시험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여기에는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그죠?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그죠? 자,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얘가 막힌 경우. 그죠? 얘가 뭐예요? 역방향으로 다니고 고장난 경우.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펌프가 임펠러가 손상돼서 제 성능을 못 내는 경우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수계에서는 이런 실무형 문제들이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 그죠? 2027년도가 되면 우리가 설계 및 시공이 이제 과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소강 점검 실무 문제가 이제 한 과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통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개통도를 통해서 고장을 진단할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그 개통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개통도를 그리고 그 개통도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